네, 이번 영상부터 6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집합론의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1장에서 집합에 관해서 정말 여기서 기본적인 정의보다 더 기본적인 내용을 1장에서 다뤄봤습니다. 네, 여기서는 실제 집합론에서 좀 어려운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들, 실제로 원소 논증이라는 그 증명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들, 그런 걸 좀 익혀보고 연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 내용 먼저 보시면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 1장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P of X라는 명제 함수죠. S에 있는 X 중에 요 명제 P를 만족하는 그러한 X들을 다 모아서 집합 A로 만들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집합을 정의를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에 부분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냐? 부분 집합은 기호로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1장에서 했었죠. 그죠?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실제 이 부분 집합의 엄밀한 의미, 엄밀하게 정의하는 거는 오른편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자, 집합 A에 있는 임의의 어떤 원소든 간에 집합 A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원소는 반드시 B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부분 집합의 정의가 될 거고요. 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B에 이제 A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든 간에 그 원소는 반드시 B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반면 이제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B가 있고 A가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A가 아예 B와 서로 소인 아예 밖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제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는 어떤 A 안에 있는 원소 X라는 원소 하나가 존재해서 이 원소는 B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게 바로 어떤 X라는 원소가 A 안에 있는 X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그 원소는 B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X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그 X는 A에 들어가고 그리고 B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요거를 부정해보면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요런 전칭은 존재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원래는 P면 Q이다랑 동치가 not P 또는 Q잖아요. 그죠? 요거를 부정을 하면 드모르간으로 P and not Q가 되니까, 지금 P가 요 친구가 P고 and 그죠? and not 요 친구의 부정 not Q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조건 명제, 전칭 조건 명제를 부정해서 이런 식으로 명제가 됐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부분 집합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기호는 나타내지만 실제로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여주는 걸 원소 논증이라고 하고, 저희가 모든 집합에 관련된 증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소 논증 방법으로 증명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부분 집합을 볼 텐데, 진부분 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긴 하나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진부분 집합이겠죠. 자, 이거는 부분 집합이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고, 그리고 어떤 원소가 B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원소가 X라는, 여기는 X라고 했으니까 X라는 원소가 B 안에 있고, 그리고 A라는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이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A가 B의 진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A와 B가 같지 않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진부분 집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네. 예제 6.1.2를 보면 A라는 집합은 M이라는 정수들을 모았는데 M이라는 정수는 어떤 거냐면 6R 플러스 12라고 하고, 여기서 R은 이미 어떤 포섬 R은 정수죠. 그러니까 R도 정수인데 거기다 6배를 해서 12를 더한 형태의 정수들을 다 모은 게 집합 A고요. 집합 B는 어떤 정수 S의 정수의 3배를 한 정수, 그러니까 3의 배수겠죠. 그죠? 3배를 한 그런 n들을 다 모은 게 B죠. B는 3의 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뭘 보이라? A가 B의 부분 집합임을 증명하고, 또 B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님을 증명한 두 가지를 증명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증명은 이런 거죠. 원소 논증에 따라서 이 친구랑 똑같은 거는 임의의 어떤, 이번에는 뭐 M이라고 해볼까요? A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M이라는 거는 반드시 B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간단히 써볼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더 간단히 썼습니다. 어떤 A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다 꺼내봐도 그거는 B에다 들어간다. 이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자, M의 증명. A에 있는 원소 M을 하나 꺼내보죠. 근데 A에 있는 원소는 6R 플러스 12라는 형태잖아요. R이라는 거는 뭐 하나의 정수,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수일 수도 있다. 이런 형태죠. 네, 얘는 기본적으로 A의 원소입니다. 네, 근데 M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 M이라는 거는 3에다가 2R 플러스 4라는 형태로 바꿔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3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S를 2R 플러스 4를 S로 치환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그죠? 어차피 뭐 S라는 거는 정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2R 플러스 4도 정수잖아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3S가 B에 들어가죠. B의 원소죠. 그죠? 그러면 3S가 B의 원소면 결국 M도 B의 원소죠. 이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임의의 어떤 M에 대해서 M이 A에 들어가는 원소라면 그 M은 반드시 B에도 들어간다. 이게 증명이 된 거고, 이 부분이 증명이 된 거죠. 두 번째, 여기 아님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아님을 보이는 거는 그런 거죠. 위에서 이런 것처럼 아까 오른쪽에 부분 집합이 아님을 보이는 거는 A에 있는 어떤 원소를 뽑았을 때 B에 안 들어간다. 이걸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B에 있는 어떤 원소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A라는 집합에 안 들어가는 걸 보이기만 하면 부분 집합이 아니다 되는 거죠. 자, B에 있는 원소 어떤 형태일까요? 이런 3의 배수 형태죠. 그죠? 일단 그럼 3을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3. B에 있는 원소 3이죠. 왜냐하면 3이라는 거는 3 곱하기 1이고 1이 바로 정수가 되니까. 그죠? 3 곱하기 정수 형태면 B의 원소인데 3 곱하기 1이 정수니까. 그래서 3이라는 거는 B의 원소가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A에 집합에 안 들어간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3이 A의 원소라면 6R 플러스 12 형태여야 되죠. 형태여야 3이 A이다. 이런 거죠. 그죠?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12를 넘기고 6으로 나누면 R은 6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근데 R이 지금 여기서 집합 A에 있는
원소들 M은 6R 플러스 10이고 요 R은 정수죠. 그죠? 정수를 넣어서 6배를 한 다음에 11을 곱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수 M을 다 모은 건데, 네. 지금, 예, 요 3이라는 게 6R 플러스 12 형태인데, 이 R이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R이 요런 형태의 R이 있지 않다는 얘기는 3이 따라서 3이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수가 아니니까. 얘가 정수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같은 말이 B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네, 괜찮으시죠? 다음은 집합의 상등을 한번 보면 A의 집합과 B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지 같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의. 자, 다음 예제 6.1.3을 한번 볼까요? 예, 집합 A는 M이라는 원소를 모은 건데 2A라는 예, 짝수죠. A는 이제 정수니까 정수의 2배를 형태의 예, 정수를 짝수를 다 모은 게 A고 실제로 얘는 음수를 포함하여 짝수들을 모은 집합인 거고, 예. B는, 예, 여기도 B가 정수인데, 정수의 2배에서 마이너스 2를 뺀, 얘도 짝수겠죠. 예, 짝수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2배에서 2를 빼더라도 짝수 집합이 보이는데, 예, 둘이 같은 집합이다, 상등하다라는 거 보이려면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미 어떤 M을 선택해서 이무의 M을 선택할 때 A에 있다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A에 있는 M이 B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여주면 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을 하나 선택해 보죠. M을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보면 A에 들어가죠. 예, for some A는 정수 이런 형태의 원소가 A의 원소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변형을 해봐서 2에 마이너스 2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A 플러스 1 예, 이렇게 하면 예, 2의 괄호 마이너스 2 형태로 2a를 바꿀 수 있죠. 네, 비슷한 예, 이렇게 해서 이 괄호를 b라고 어떻게 b는 2a 플러스 1이라고 정수잖아요. 2a 플러스 1도 정수고 b도 정수고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b가 for some b는 g의 어떤 정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정수가 되죠. 예, 따라서 이런 형태는 B의 원소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된 겁니다. 어떤 M을 하나 골랐는데 A에 있는 M을 하나 골랐는데 그 M이라는 원소가 B에도 들어가더라.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다음 하나 더 이제 반대쪽은 이번엔 B에 있는 원소 하나 선택해 봅니다. 그걸 하나 선택을 해서 B에 있는 원소는 이런 형태의 원소죠. 에 대하여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B에 있는 원소 N에 대하여 네, 이 원소를 2로 묶으면 B 빼기 1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요거를 2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A를 B-1이라고 하면 A도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가 되죠. 정수가 되니까 이 친구가 A에 들어간 형태죠. 어떤 정수 곱하기 2라는 형태는 정수 곱하기 2라는 형태는 A의 원소니까. 따라서 B에 있는 원소 하나를 N이라는 원소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A에도 들어가죠. 그죠? 결국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양쪽 다 증명됐기 때문에 따라서 A는 B와 상등이다 라는 게 모두 증명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정의를 보겠습니다. 집합 1장에서도 봤는데요. 집합의 연산을 다시 한번 보면 U라는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벤 다이어그램 한번 U라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A라는 집합도 U의 부분 집합이고 B라는 집합도 U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때 A 합집합 B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소 논증 방식인데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U에 있는 원소들 중에 뭘 만족하는? 이 뒷부분을 만족하는 그런 X들을 다 모아 보겠다라는 게 A 유니언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그런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뭐 둘 다거나 상관없죠. 그죠? 이런 식의 논리가 원소 논증이 합집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정의죠. 이렇게 정의다 땡땡 하는 거고, 이번에 교집합은 어떻게 정의했냐? 전체 집합 U에 있는 원소들 중에 뒷부분을 만족하는 뭘 만족하냐면 그 원소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B의 원소이기도 한 그게 바로 교집합이죠. 그죠?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고 사실은 이 뒤는 앞에 2장에서 배운 논리 명제 형태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저 2장에서 다양한 명제의 논증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2장과 3장에 그 방법을 가져와서 집합에도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명제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차집합을 한번 정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책에는 A 차집합 B를 이렇게 역슬래시로 쓰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빼기 집합끼리 빼기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쓰고요. 자, 요 차집합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전체 집합 U에 있는 원소들 중에 A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B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A 빼기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 A와 B가 이렇게 있고 이걸 지워서 안에 걸 바꿔보죠. B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 원소들은 요건 거죠. 그죠?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 자, 이렇게 차집합을 볼 수 있고 여집합 위첨자로 C를 쓰는 complementary 이런 식으로 C를 쓰는데 여집합은 A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죠? A에 들어가지 않는데 전체 집합 U에는 들어가는 거, 요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 집합 U에 있는 원소들 중에 A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을 모은 겁니다. 그게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정의를 하고 다음은 이제 실수의 구간, 인터벌, 보통 우리가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인터벌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의미를 한번 다시 익혀보겠습니다. A와 B는 실수이고요. 물론 A는 B보다 같거나 작다는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오픈 인터벌이고요. 왼쪽도 열려있고 오른쪽도 열려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오픈 인터벌은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그런 실수 X를 다 모은 겁니다.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실수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인터벌로 구간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열린 구간이고요. 여기는 닫힌 구간인데 A와 같거나 큰
그리고 b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x들을 모아보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a 까맣게, b도 까맣게, 요 사이에 전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반개구간인데, 왼쪽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같거나 작은 이런 식으로 요 구간을 표현해보고, 요것도 수직선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같거나 작은 요 사이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이건 왼쪽 반개구간이고 오른쪽 반개구간이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무한대인데, 무한대라는 거는 그냥 숫자는 아니고 아예 열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보다 같거나 크고 오른쪽은 무한히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보다 같거나 큰 그런 x들을 다 모으겠다. 여기가 a니까 여기 쭉 끝까지 계속 무한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x를 선택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a를 포함하고 그거보다 a보다 같거나 큰 친구들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반대로 b보다는 작은데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b보다 작은 실수 전부다. 이런 경우도 b보다 같거나 작은 실수 전부다가 되겠죠. 이거 뭐 맨 마지막 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b보다 같거나 작은 이제 계속 이런 모든 실수들을 이런 반개구간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